인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교, 육문하거나 수강할 수도 있고 주로 SNS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과거 봉사주 과정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만들게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면 이런 샘플들을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용 카드뉴스 문구 3개를 뽑아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 키보드 안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좀 아까 쉬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희 주문하셔서 왜 3을 강조하느냐 그 의미를 알고 목사님 의식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이와는 3의 원리 같은 목사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이 캔버스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오른쪽 부분이 편집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집창을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AI 기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록을 주시고요. 이 안에 매주 3가지가 있잖아요. 메인이 이렇게 분량을 길이를 정합니다. 매우 짧게 혹은 매우 길게. 매우 짧게 이거 짧지만 더 짧게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막 돌아가면서 이걸 짧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텍스트 편집창인데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묻고 거기에 옮겨서 적고 그걸 수정하고가 아니라 이 캔버스를 쓰시면 이 안에서 텍스트 정리를 하실 수 있다. 지금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어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누르시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문서 편집기랑 똑같아요. 우리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거랑 똑같이. 그리고 이건 어조 변경하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매우 정정하게, 아주 매우 편하게로 한번 내용을 제가 옵션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한번 제가 해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되긴 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말발전한 형님들은 무조건 3가지로 딱 요약하는 거 아니지? 이걸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다 내가 그냥 힘이 여기 큰 그림 왜 그런지 궁금하지? 말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AI 유전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것만 하느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영문을 만든다. 여기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 퀴즈, 플래시카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렇게 이걸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줘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졌죠. 이 정도는 너무 쉬운 건가요?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라 구글 생태계에 들어오시면 이걸 슬라이드로 보낼 수 있어요. 슬라이드는 구글에서 말하는 그 엑셀 같은 파워포인트 같은 겁니다. 구글 웹상에서 다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거든요. 슬라이드로 보니 뭐가 좋냐? 목사님들이 편안한 PPT 파일로 다운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 그대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이게 유용하지 않을까, 재미나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작업들을 구글 마우스로도 보내서 거기서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 열게 되면 본인 계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파워포인트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편집하셔도 되거나 그 전에 그러면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포인트 PX 파일로도 다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PPT 만드는 어떤 단계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어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줄어든 거. 캔버스에 쓰실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간 여기에서 뭐 만들기 퀴즈 같은 플래시 카드 같은 것도 좀 하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성경 공부 내용이었다면은 성경 공부를 가지고 플래시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네, 이게 뭐 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 카드. 내가 숫자 3을 인식하는 방식. 이런 사건이 이런 성립돼야 이거 특별하게 만든 거죠. 이걸 응용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 도움이 되고요. 실은 이제 지역교육 안에 뭐 공부방이라든지 방법교실 같은 것들에서 아이들 학습을 좀 도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스스로 활용해서 하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노트북 LM 같은 경우 활용 잘하시는 분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을 활용하는 거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 수학 학원에 대해서 활용하는지, 이걸로 공부 학습하는데 실은 노트북 LM 오후 시간에는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미나기 안에 이런 기능들이 이미 부분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구글은 여러 가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수출 연구자들을 결합을 시켜서 그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으면 구글 메인에 붙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구글이 좀 탁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 기능이 있어서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40분 동안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건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도 하니까 이름을 패스터라고 붙였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였어요. 목사님들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서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목사님들이 메타 프롬프트, 컨텍스트 프롬프트, 프롬프트의 기본, 구글의 프롬프트 채취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배우실 필요는 없잖아요. COT, COD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 패스라는 이름에 붙여서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눌러보시죠 한번.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AI 시대 때 유능한 사람은 AI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조금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AI를 누가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유능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을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전거 혹시 책으로 배우셨나요? 몸으로 배우셨어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여자 목사님이 계신 교단이니까 통하고 여자 목사님이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 아니고 몸으로. AI도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많이 해보시는 분이 답이에요. 박사가 답이 아니고요. 많이 해보시는 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을 또 친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 말고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많이 좀 알게 되고 먼저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박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회장님께 아니 저 사람이 이거 전문가더니 왜 불렀냐고 하실까봐 제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구글에서 이 AI 관련해서 돈 내고 제가 다 이게 어디 있는데 AI 수료증을 코스를 지금 수료증 5개 받았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AI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요즘 에어팟을 끼고요. 영어 강의를 틀어놓잖아요. 한글도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에게 전문 강사 박사를 모셔와야지 김 목사님을 데려와서 있나? 지금 이렇게 요즘 원하면 할 수 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참 감사하게도 12월 둘째 주에 수료한 게 네이버에서 하는 약간 사회 환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래머들이 거기에서 또 AI 전문가가 와서 그걸 또 우수한 성격으로 전문가 아니까 한 달 과정을 수료해서 나름
무슨 일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회가 지식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독점하는 시대로부터 탈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핸드폰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AI를 다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듣고서도 활용을 안 하시면 이건 말자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연세나 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진과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합성해 해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받으셨다는데 어머님이 그런 사진을 보내셨대요. 너무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하고서는 어른들도 동네에 가서 이런 뭐 문화교실에 이런 데서 이렇게 배우시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유튜브 혹시 많이 보세요? 유튜브 저는 안 봅니다. 혹시 계시나요? 안 보세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계속 보지 마십시오. 이게 잠깐만 귀를 닫아주시고요. 목사님은 제외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나이가 어느 나이 된다 아십니까? 60대, 70대.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이상. 정답이 나왔습니다. 10대, 20대가 유튜브를 절대 애들한테 유튜브 보지 마, 그만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때가 지금 제가 많이 본다니까요. 유튜브를 그냥 틀어놓고 유튜브 도사가 되셨어요. AI가 근데 똑같아. 많이 쓰는 사람이 도사돼요. 그 몰랐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활용하시는 분에게 얼마나 이거는 도구 이상의 동력자고 뭔가 나의 어시던트가 되는 거고요. 안 쓰시는 분에게는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많이 쓰세요. 그런데 AI는 잘 쓰려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요. 쓰레기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쓰레기가 나옵니다. 진짜 이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 법칙이고 우리가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답이 나와요. 의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에고이미를 가지려고 이런 질문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고이미에서 이렇게 했네요. 에고이미에 대한 학제가 종합연구 보고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 원형에서 비슷한 존재론까지 언어의 이런 아티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리서치 결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디설리드와 서사. 와 너무 어렵다.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참고한 자료. 뭐 이렇게까지 출처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를 나오는 게 단순한 지시를 하면 평범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와 찾아서 이거 찾아줘요. 잘 찾아줘요. 그런데 진짜 뭐 어디서 물어보도 보니까 검증한 예화를 찾아준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인업소프라는 생각의 사슬을 이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단계별로 생각해봐. 제가 이거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걸 한 문장만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생각해봐. 얘는 이미 단계별로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저는 패스트 프롬프트를 목사님들에게 오늘 강의시켜드리고 싶습니다. P는 역할입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너는 어떤 역할? 배우가 연극을 하면 배우 역할을 받잖아요. 너는 다윗, 너는 골리앗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이 글을 읽을 대상이 누구냐? 너의 글을 들을 사람이 누구냐? 오디언스를, 청중을, 대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의 설교 자료를 찾거나 초안을 만들 때 예상을 따라서 설교문의 내용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이거를 목사님들이 교회 앞에 설교까지 하셔야 되는데 주일 설교문을 주고 이거를 10대 아이들이 들을 설교로 바꿔줘. 분량은 5분 이내로 만들어. 문체가 바뀌어요. 물론 주제는 똑같죠. 당연히 목사님의 온거니까. 그렇지만 이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이 구체성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이게 단어가 발음이 어려워. 저는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이해해주세요. S라고만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킹만 되면 하겠는데 스피킹까지 해야 돼요. 구체성을 주라는 거예요. 구체성.
이 구체성은 사실 맥락이라는 한글 단어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맥락을 많이 줄수록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 구체성 S 그걸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T 과업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인물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설교문을 줄여야 되는 건지, 뭐 어디에서 설교문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어의 해설을 해야 되는데 네가 참고할 거는 뭔데, 네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야, 이거를 명확히 해줘야 돼. 다른 거라도 이 페르소나랑 T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페르소나랑 T. 그 다음에 오늘 아웃풋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냥 설교문의 형식인지, 오버의 형식인지, 요약문의 형식인지,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의 그런 형식이든지.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으로 페이지 나눠가지고 다 만들어주거든요. 이 아웃풋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면은 목사님들이 작업을 좀 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스토 알바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R은 뭐냐? 리파이먼트에 개선하고 배워하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들 한 번 주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마세요. 얘랑 티키타카를 하셔야 됩니다. 주고받고를 반복하셔야지 목사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해가 와요. 얘는 똑똑하지만 나의 의도를 아직 다 파악 못한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아이가 주는 AI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검증을 목사님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결과가 나오면은 그럼 네가 말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 이 너가 말한 예화가 어디에서 출처가 있는지 팩트 체크해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럼 얘가 자기 스스로도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AI들 여러 가지들 중에 제스퍼크라고 있어요. AI를 모아둔 건데 거기에 팩트체크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지금은 제일 낫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쓰시려면 또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미나이 하나에서 그냥 해결하시자. 다른 창을 열어서 이 돈을 주고 너는 뭐 예를 들면 예와 검색 전문가야. 그리고 너는 팩트체크 전문가야. 지금 여기 나온 설교 중에 나온 예와 가지가 이 예와가 사실의 근간 예와인지 그 출처를 한번 제가 찾아줘서 팩트체크를 합니다. 제가 테스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테스트 과정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물론 무한대로 하실 이유는 없는데 목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 이 정도면은 오류도 없고 헛소리도 없고 할루시네이션도 없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실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AI에서 얻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설교 준비나 성공 공부할 때만 쓰냐? 아니요. 일반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이 개념 속에서 쓰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프로젝트를 모아서 샘플로 체크하는 시대예요 지금. PDF가 아니고. 저도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사실 이 과정은 구글에서 그 AI 과정 하면서 과정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게 과정 하면서 좀 더 정립이 된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목사님들이 쓰실 때는 완벽하겠다. 목사님들이 패스터를 잊어버리는 목사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인 걸 잊어버리는 어떻게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겠다. 목사님들이 그 김시준 딴건 몰라. 패스터 나를 기억해야지. 그거만 기억하셔도 저는 성공한 거거든요. 어떤 AI를 쓰시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저는 음악 못 만들거든요. 수노라는 데가 음악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쓰냐? 수노 스타일의 프롬프트가 있겠으나 원칙의 이 패스터 프롬프트를 기억하시면 음악을 좋은 음악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영상 그리는 거 다 동일합니다. 물론 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 이 패스트를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실 때 훨씬 풍성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질문. P. 왜 페르소나를 지적해 주는 게 조금 필요한가? 전문성과 관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네가 가져야 될 지금 전문성과 관점은 어떤 관점이든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단순히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답할 건지
그래서 뭐 신학적 노선을 정하셔서 물어보실 수 있죠. 당신은 외과학과 신학을 모두 전공한 학자입니다. 당신은 20년차 레그레이션 전문 강사입니다. 당신은 C.S. 루이스의 문체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이건 이제 이제 세플로 적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적어주고 혹시 목사님이 나는 이 특별한 이 신학자에 대해서 이 본문, 이 성경, 이 책은 이 신학자의 책 내용과 신학관과 목회관이나 성경 해석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런 감정을 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그냥 저번에 재미로 해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프롬프트도 있었어요. 제가 요즘 에고의 시리즈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탄절이 마지막인데 중간에 이런 질문을 제 설교문을 다시 설교문 올리면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도마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 본문을 올려주고 성경시대에 당신은 성경시대에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도마에게 하는 충고의 말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현해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는 거죠. 임진왜란 팀의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전달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 네가 한번 그거를 이순신 장군이 배워서 한번 해봐. 한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저는 아까 뭐 3개 정도 적어놨지만 굉장히 페르소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아니면 목사님 자신을 의인화하셔도 돼요. 목사님의 목회 경력을 나는 30년대 고신교단에 경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전문적인 설교학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설교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청중입니다. 메시지 가진 대상을 구체화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목사님 그룹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이런 대상들을 많이 써서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결과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그런 관점으로 글의 흐름이라든지 내용들을 찾아주거나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난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20대, 기독교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 신앙의 기초가 필요한 50대 남자들의 그룹, 교회 재정복을 받는 이렇게 장로님 이런 식으로 쓰시면 훨씬 문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이거 뭐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해보는 게 더 낫겠네.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네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참 어려운 그 단어와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동사를 쓰시는 게 참 중요해요. 분석해, 연결, 이런 임무에 대한 거죠. 임무에 대한. 분석해, 연결해, 작성해, 만들어, 이미지로 만들어,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임무를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를 정확하게 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는 동사를 써야 된다. 정확한 동사를. 그리고 그 맥락을 여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구체화시키고 그 맥락을 설명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과 어조를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테이블, 표로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마크로 나온 형식도 있고, 이메일 조합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조도 있습니다. 폰앤 매너라 그래서 따뜻한 말로 권위적이지 않고 옆에서 상담가 같은 그런 어머니의 품이 연상되는 말투 아니면 MBTI T와 같이 사실만 직시하도록 전달하는 공면하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체라든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내용들이 흐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결과물에 바탕으로 추가 질문의 수정을 요청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AI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도깨비방망이처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존재지 나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고 목사님들의 자리를 대체할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오늘 AI를 설명하면서 목사님들 AI도 목사님들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1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목사님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옆에서 조수가 돼주는 비서가 돼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안한 내용에서 신학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해줍니다. 아까 팩트체크랑 비슷한 건데 그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한자 같은 거 쓰지 마. 영어 쓰지 마. 뭐 이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줘. 그런데 보통 설교문에 대한 것을 하실 때는 고등학생 정도로 눈높이를 받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너무 쉽게 돼서 이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프롬프트 실습은 조금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프롬프트가 이제 패스트 프롬프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프롬프트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혼자 테스트해보고 실수하는 부분은 그 맥락을 많이 강조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지를 그 맥락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Q라고 해서 어떻게 상황을 이제 계속 설명해 주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설명을 맥락 차원에서 맥락을 좀 길게 설명해 주는 게 또 좋은 결과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의 예를 들면 정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한다, 교회 구호대를 준비한다 이럴 때 그런 맥락을 많이 살펴 줄수록 좋은 기획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획안 만드는 것도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세 가지 제안 추가로 제시해줬는데 이거는 사실은 결과에서 세 가지 제안을 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먼저 많이 넣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기간 정도 나와 있고 강사가 만약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으면 기간만 있다 치고 그리고 주제 정도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너는 교회 목회 전문가로서 주로 행사 기획을 많이 담당하는 사람이야. 목사야. 이런 페르소나를 주고 2026년도 비로소교회가 10년 부흥회를 하려고 해. 그 대상은 비로소교회 성도들과 외부에서 초청된 초신자들이야.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2박 3일 매일 방학이야. 이 정도만 주고 10년 부흥회 기획안을 3가지로 5가지로 만들어봐. 이렇게 질문을 처음 여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3가지 기획안을 주고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목사님들이 이 테스트 프롬프트를 활용하셔서 거기서부터 한번 이 기획안을 디벨롭 시켜보시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과정 테스트 프롬프트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3가지 대안을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들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얘가 먼저 제공해 주는 거고 목사님들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선택해서 한 가지를 계속 하시는 거죠. 이 친구 프롬프트를 쓸 때 아예 처음부터 답을 요구하지 않고 아예 이 친구에게 먼저 역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설교 써줘. 이게 아니라 내 설교가 어떤지 비평해봐. 그거랑 비슷한 방법인 거예요. 아예 맨 처음부터 너는 몇 가지 기획안을 나한테 한번 제시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의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해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몇 가지로 알려줘.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목사님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적용 사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단순 프롬프트는 감사에 대한 영화 찾아줘. 이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쓰레기를 넣으면 감사에 대한 영화를 찾아줘요.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 눈에 쓰시기 좀 어려워요. 그걸 또 다시 상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전문
저술가야, 페르소나죠. 감사를 내가 관점에서 설명하는 최신형도 구체화시키고 임무가 들어가죠. 그걸 찾아줘. 설교 도입부에서 성도들 청중이 누군지를 정해줬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형식의 스크립트로 아웃풋을 이런 걸 스크립트로 만들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거 캠퍼스에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차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알지? 아, 몰라서 아까도 제가 차게 사는 줄 알아가 그런 걸 캔버스에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캔버스 딥 리서치 다 하셔도 돼요. 딥 리서치는 대신 이거 적으면 오늘 식사하고 오실 때좀 그렇게 안 걸리지만 끝날 때까지니까 제일 빠른 답을 찾으시려면 처음 재미나이 참 이 화면에서 하시면 지금 이 작업은 제일 빨리 나옵니다. 빠른 모드로 자 죄송한데요. 이거 맨 처음에 소프트한 질문은 빠른 모드로 하시면 대답이 되게 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좀 심화하실 때는 꼭 프로 모드를 뭐가 또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 질문 이렇게 프로로 해서 사고 모드나 프로 모드로 하세요. 지금은 사고 모드로 녹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고 모드? 아까 그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죠? 근데 사고모도 그럴 때 어디서 그랬는데 22도 5를 두고 사는 한국어를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냥 사고 모드로 저기 재미나이 프로 한 달 무료로 쓰시거든요. 처음에 쓰시면 한 달이 무료예요. 그래서 결제일이 끝나기 전에 그걸 심사하시면 무료로 써보시. 저는 맨 처음에 다 무료로 썼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돈이 없겠습니까? 제가 무료 이벤트 여러분 PC 카드 여러분 카드사에서 메일 옵니다. LG 쓰시는 분 LG 통신사 LG 2년 동안 저기 챗GPT 50% 재미나이 50%가 해준다고 합니다. 29,000원이 아니라 절반 가격으로 쓰실 수 있어요. 카드사나 연말에 이런 이벤트가 옵니다. 그런 거 저는 다 신청해서 무료로 쓰고 부품을 이거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 작년 올해 9월까지 그 학부 이메일 있는 사람들 무료로 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MDB 이메일 찾아가지고 했는데 돼가지고 1년 무료로 줬어요. 딴 데다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무료로 사는 거 저는 많이 투자, 알바에서 투자하고 이거 배우고 한번 이거 해보시죠. 좋네. 또 결과들을 보셨나요? 목사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AI는 많이 써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 되는 거예요. AI의 구조가 어떻고 뭐 이게 이런 지식으로는 우리가 못 이기고요. 그런 박사님들은 이런 강의를 있고 그냥 강사에 대한 대화 찾아가면 헬렉처나 그런 것들을 찾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의 페르소나를 정하고 이 페르소나 프롬프트를 좀 응용하셔가지고 질문을 던져준다면 이게 좀 다른 좀 실질적인 대화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행사 기획하는 겁니다. 종교인 책들에 기획해줘.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자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빠르지 뭘 종교. 이거를 근데 너는 20년차 레크레이션 강사야. 5세부터 80세가 모두 참여한 명랑운동회를 기획해줘. 그러니까 명랑운동회도 이게 그 SRT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상 100만 원. 구체적이죠. 실내지네 구체적이죠. 안전사고 위험 적은 정도로 3시간 분량 휴식을 찾아줘.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올 건데 한번 해보세요. 꼭 명랑운동에 안 줘도 좋습니다. 교회 수면 부흥회도 좋고요. 뭐든 아무튼 한번 수련회도 좋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이것만 몇 번 실습하셔도 결과가 이제 달라지시고요. 오늘 되게 가셔서 하시는 거는 결과를 좀 보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는 게 그 대목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S와 T 쪽인데 그 S와 T를 강화시키는 그 맥락을 그다음에 또 때로는 이런 기회가는 대상에 따라서 노력하죠. 대상을 이건 뭐 샘플이나 5세부터 80인데 더 구체화시키죠. 네.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줍니다. 와, 진짜 놀랍다. 그래서 이 특성 프로그램을 중요합니다. AI는 누가 질문하냐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서로의 결과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챗GPT는 목사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쓰시면 목사님에게 맞게끔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런 답들을 찾아요. 목사님의 성향. 재미나이는 창을 열 때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고 챗GPT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나이를 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챗GPT가 내가 원하는 답만 자꾸 서로에서 줍니다. 네. 저는 그게 우리를 바보 만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매우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정확합니다. 비서라고 적어요. 비서기도 하고 동역자기도 하고 때로는 저의 모사라고 하십니다. 다 해보셨죠? 네. 지금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프롬프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보면 엄청 많아요.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근데 왜 프롬프트가 중요하냐? 프롬프트가 중요한 이유는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AI하고의 대화는 현재까지는 프롬프트 창에 내가 대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음성으로도 다 이 프롬프트를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텍스트가 프롬프트가 되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정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텍스트로만 주로 봤지만 이미지 만드는 거 딱 샘플로 좀 해봤잖아요. 이미지 퀄리티도 달라져요. 근데 이미지를 하려면 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앵글, 뭐 아까 우리 영상도 저기 결혼 영상 보셨잖아요. 골짜기 영상. 이게 뭐 바디샷도 있고 앵글샷, 앵글 이런 개념들을 다 좀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패스터 프롬프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질문을 잘해야 목사님들에게 유의미한 대답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얘가 정확한 사실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도 하셔야 되고 목사님들 오늘 지금 이제 오전 시간 이제 맞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한두 분 있으시면 가고 질문 있으세요? 너무 강의가 네. 혹시 페르소나를 유명할 때 너는 신학 박사야 뭐 이런 거보다 예를 들면 너는 모든 분야의 박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범용에 달고 그렇죠. 너는 모든 거의 전문가야 박사야 하니까 걔는 만물 박사 수준의 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신학 전문가. 그러니까 모든 박사는 신학도 이제 목사님 전문가니까 너는 구약학 전문가야 아니면 오경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처럼 하면 대답을 잘해줄 텐데 그런데 그거는 페르소나를 안 쓰는 것과 비슷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뒤에 목사님. 녹음은 저 목사님 제가 잘 안 들려서 이걸로
66권에 대한 성경에 주제되는 구절들을 암송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질문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나요, 목사님?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 그대로가 텍스트로 들어가고 그 텍스트를 꼭 안 해야 됩니다. 그 마이크 참을 누르시면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페르소나를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성경 연구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30년 목회를 한 목사이며 기독교육 전문가야. 기독교육 전문가로서 입장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시고 나는 이제 블라블라 내가 성경 66권의 주제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이 주제를 다 외우고 있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 한번 몇 가지, 5가지, 3가지를 네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 생각에 좀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페르소나 프롬프트는 이미 그 창에서는 페르소나가 정해지고 대상도 정해졌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 설교자 이구나. 왜냐면 이제 목사님은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많이 소설 유전에서 그 교육적인 신경을 되게 조금 설교자는 그냥 설교는 많이 본다. 그러면 일단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이제 저희 오늘 강의의 결론 끝부분에 있는데 자료와 이런 것들은 AI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시간도 줄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은 목사 뭐 할 거냐? 뭐 속된 말로 가져갈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시간이 회복되는 게 지금 목사님이 고민하는 그 대목인데 내용을 찾아서 그럴싸한 설교문을 만들어줄지 몰라도 거기에 목사님들의 글로 안 써진 설교문은 성도들이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또는 이 남는 시간으로 목사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시고 이 설교문을 AI가 주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되죠.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패스트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이 안에서 하시니까 그 목사님들의 영성이 들어가야 돼요. AI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없어요. 지금 AI가 함께 공감해주고 그래서 뭐 자살도 하고 위로받는다 아니요. 가짜죠 가짜. 진짜로 성도들의 애환을 감동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가 저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조될 시대. 무슨 세상의 관점은 목사가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성도들의 마음을 영성을 touch해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반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홀로 목회하시던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간에 목사님들 외롭고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거 그런 부분들을 AI 도움받아 좀 줄이시고 목사님들을 케어하시고 혹은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시고 성도들을 개별 목양하시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걸 얻으시라고 저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은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는 이거를 탁상 공론실에 우리가 논쟁을 하자면 끝은 없어요. 이 윤리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각오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목사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영역들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뺏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를 정말로 그냥 매번 이걸로 설교하시고 그냥 이걸로 닥퉁치고 남는 시간에 목사님들 딴거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성도도 목양도 하고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건 저가 심판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뭐 AI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왜 설교하러 외부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런 강의하러 물러다니시냐 그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저희를 불러주실 얘기라서는 하지만 저한테는 명확합니다. AI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고요. 이 큰 파도 속에 우리가 파도를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맞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목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영감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치고요. 식사로 네. 그 임직식 순서 목사님. 네, 오전 강의 듣는다고 소망하셨습니다. 오전 강의 수고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진주교회 목사의 충무로 섬기고 있는 김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그 간식은요 우리 진교교회 함은정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비를 15,000원씩 이렇게 들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식당 하나를 잡기가 좀 그렇고 입맛도 다르기 때문에 좀 가장 현실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 식당을 5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는 길에도 한 2군데 이렇게 붙여놨고요. 나가시는 바로 나가시는 유리장에도 또 하나 붙여놨고 그래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드실 수 있는 5군데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고 바로 식당을 가겠습니다. 서울 설렁탕이고요. 10,000원이고 사골갈비탕 14,000원, 불고기 14,000원. 그리고 샤브 매니아 점심 특선이 소고기 샤브가 12,900원입니다. 참지대로 여기도 소고기 국밥 12,000원, 전골 13,000원, 고추장 불고기 12,000원. 육개 비빔밥 12,000원, 참지대로. 송리원이라고 하는 돌솥 정식밥입니다. ABC 코스가 있습니다. 12,000원, 3,000원,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밥 여기는 돼지 순대 뼈 해장국 다 9,000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이해 보시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식사 시간은 1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1시 25분까지는 꼭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